합니다. 이어서 을, 갑, 을이 취득시 완성한 후 갑이 팔죠. 자, 병한테 매매로 팔아요. 그러면 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해서 소유자임을 전제로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후 새 소유자에게는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가 나오는 거예요. 소유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지체문제 아닌 제3자니까. 그런데 만약에 혹시 이 병의 소유권 등기가 어떤 사유로 무효라면 소유권 없죠. 소유자는 여전히 이놈이죠. 그거예요. 소유자가 갑이 을의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았어요. 자,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빼돌립니다.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제3자 병한테 팔아 제끼죠. 빼돌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면서 팔아도 얘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원래 이중매매도 유효잖아요. 먼저 등기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3자가 알면서 빼돌린 갑의 이처분행에 배신 때린 행위예요. 여기에 적극가담 떴어. 알면서 갑이 처분하는데 이놈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여기에 적극가담 이 네 글자가 뜨면 똑같아요. 적극가담 반사외. 반사니까 저 매매 무니까 등기도 무. 따라서 시효완성자 을은 소유자 지가 직접 들이대지 못해요. 얘는 얘랑 거래관계가 없어요. 직접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소유자를 대위해서 제3자한테 들이댈 수 있다예요. 이거 세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적극가담 반사외. 반사이니까 잡아요. 이 병이 알면서 처분했다. 반드시 이 말이 나 배임행위가 나와야 되니까 알면서 처분하는 이 매매행위에 병이 3자가 적극 가담했구나. 적극 가담하면 이 매매는 반사외 무니까 매매가 무효면 얘 등기도 무. 소유권 없죠. 무효 등기는 말소 대상. 직접 말소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기 채무자인 갑을 대위해서 그래서 대위 있다가 뜨는 거예요. 적극가담 반사외 대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세트로 풀면 돼요. 이놈도 잘 나와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밑에 쪽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별 3개. 소유자가 지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면서 3자한테 처분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적극 가담 이게 중심 단어죠. 적극 가담 나오면 반사외 무효니까 무효등기를 말소 대상 직접 들이댈 수는 없고 소유자인 지채무자를 대위 동그라미 대위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술은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효등기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도 별 3개 박아요. 동그라미 2번도 적극가담 반사회 무 대위니까 있다. 역판을 보면서 항상 노란색 중심 단어죠. 중심 단어에 밑줄 동그라미 나머지는 밑줄 하는 거 아니에요. 밑줄은 살짝씩 해도 돼요. 이런 것은 동그라미는 하면 안 돼. 동그라미는 제가 특히 동그라미 안 돼 있죠. 그런데다 동그라미. 자, 한 장 넘겨서 불법행위 체인 갑니다. 여기랑 좀 연결이 돼요. 자, 방금 갑이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팔아 제꼈죠? 그러면 적극가담하면 을은 대위에서 말소해서 등기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적극가담이 없으면 알면서 처분해도 얘 등기 유효 얘 소유자 그러니까 을은 이 병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극가담해야 들이대는 거지 알면서 처분해도 먼저 등기한 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을은 적극가담은 지워야지 헷갈리니까. 자, 적극가담은 없애고 유효등기 소유권 취득한 병에게 들이댈 수 없죠. 알면서 처분했어도 병은 유효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후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대신 을은 알면서 처분한 이놈한테 들이댑니다. 이 촉칩니다.
야, 너 임마 나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면서 처분했다고 이 나쁜 놈.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따라서 시효완성자 을은 병한테는 들이대지 못하지만 알면서 처분한 갑에게 불법행위 손배 청구할 수 있다.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 을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 이 나쁜 놈 빼돌렸구나.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을은 알면서 처분한 이 소유자 갑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지 을이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이유는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갑 소유자하고 시효완성자 을 사이 어떤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법이 주는 채권이지 계약상 채권 채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와 이 지문이 두 개 다 나와요. 소유자 갑하고 시효완성자 을 사이에서는 어떤 계약을 한 게 아니죠. 갑하고 을은 계약상 채권관계는 없다. 그래서 을은 이 경우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너 채무불이행이야. 일단 채무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책임 양거로 4번에 1번 2번을 별 3개를 하시고 이걸 같이 공부하면 돼요. 소유자가 을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처분. 그럼 알면서 여기에 동그라미 빵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너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이니까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알면서 빼돌렸구나 이 나쁜 놈. 불법행위 성립. 따라서 을은 소유자 갑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2번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 갑과 을 사이 계약관계는 없죠. 계약상 채권 채무는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시효완성자는 소유자 갑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결국 여기서 중심 단어는 알면서 처분이에요. 알면서 처분. 이게 나오면 빨리 알면서 빼돌렸구나. 나쁜 놈. 빨리 나쁜 놈. 나쁜 놈은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채무 불이행 책임은 안 돼. 이유 소유자 갑하고 을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법이 주는 채권 주세요 채권이지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한 게 아니잖아. 계약상 채권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시험 나와요. 소유자와 완성자 사이에서는 계약상 채권관계는 없다. 법이 주는 법정 채권관계. 법이 주는 법률 규정이니까. 오케이. 자,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취득시효는 양이 굉장히 많죠. 우리 1월달에도 열 몇 개인데 오늘도 뭐 15, 6개가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총 합쳐서 거의 지금 30개가 가까이 봤죠. 아직도 남았어. 아직도. 그건 이제 5월에 할 거예요. 한 문제 맞히기 되게 힘들죠. 한 문제 맞히려고 우리가 지문을 지금 거의 30개 가까이 한 거예요. 대부분 판례를. 근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또 돼요. 자기 소유 돼요. 성명불상자도 돼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부동산 일부도 돼요. 이렇게 외우시는. 저당권은 안 돼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유까지 알면 좋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도 안 돼요. 시효완성 전 바뀐 놈한테 구후 시효완성됐으니까 들이댈 수 있다. 전 있다. 하지만 시효완성 후 바뀐 소유자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알면서 처분했다고 이 나쁜 놈. 불법행위 성립. 불법행위로 들이대야지 계약상 채권관계는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은 안 돼.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가다 보면 30개가 다 내 걸로 되는 거예요. 진짜. 자, 오른쪽 선점 습득 발견 첨부 건너뛰고 부동산 부합 갑니다. 부동산 부합. 누군가 내 부동산에 물건을 붙이죠. 부동산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부합에서 동그라미 1번 기초죠. 별 3개. 부동산 소유자가 지 부동산에 부합한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1월달에 한 거 다 복습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부합되는 대표가 남의 땅에 권한 없이 식재한 수목이죠. 이게 무단 식재한 수목 부합합니다.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갑소유 토지에 뭐든지 그림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을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다. 무단 식재한 수목이라면 부합합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부합하면
부동산 소유자가 이 부합한 물건 나무 소유권 취득 이게 무단식 제한 수목은 부합하기 때문에 알겠죠? 부합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 우리 시험은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도 나오고 주로 이게 더 잘 나와요. 누가 소유권 먹는지. 부합하면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갑이 소유권 취득. 자 넘기세요. 넘기세요. 자 기억 한번 할까요? 이거 두 번째. 자 봐봐요. 여기 기억이에요.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었대요. 자 이거 처음에요.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아 나무를 심은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자 이걸 이해하고 훈련할 거예요.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 자 설명 들어봐요. 자 갑이 토지 소유자, 갑이 A한테 임대를 해서 A는 임차인이 현재 이 토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 임차인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나봐. 그러면 이 말이 숨어져 있어. 토지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그럼 주인 승낙은 받았다는 얘기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주인 임대인 승낙은 안 받았단 말이 숨어져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승낙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 세입자인 임차인 승낙만 받아서 나무를 심었다면 이거 무단식지하고 똑같죠. 토지 소유자 임대인 승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부합합니다. 부합하니까 갑이 먹어버리지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차인 승낙만의 동그라미 빵.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여기서 빨리 느껴. 소유자 승낙, 주인 승낙은 안 받았구나. 너는 주인 허락 없이 무단식재한 경우하고 똑같구나. 무단식재 했으니까 붙어버리죠. 토지 소유자가 이 나무 먹지. 지는 나무 심은 놈은 지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이걸 줄여.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부합되는 지문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좀 쉽죠. 무단식 제한 수목 붙었어. 부합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먹어. 임차인 승낙만 받았다고. 주인 승낙은 안 받았구나. 무단식자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지나무라 주장할 수 없다. 자 3번. 그래서 기억도 별 3개 하시고, 자 3번 기억, 니은, 4번, 5번 다 별 3개입니다. 3번부터 5번까지 다 별 3개. 권리자가 심었죠. 자 무단식재한 게 아니라 을이, 권리자는 세 놈 나와요. 지상, 전세, 임차인이에요. 세입자, 대표 직접점이자. 지상, 전세, 임차인이 이 나무를 심었다면 또는 물건을 붙였다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기반해서 붙였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 거? 토지 소유자의 게 아니라 심은 놈. 지상, 전세, 임차인 소유. 누구 소유인지가 더 잘 나와요. 부합 여부보다. 그래서 권리자가 심었다면 지상, 전세, 임차인 권리에 근거해서 권론에 의해 심었다면 부합되지 않으니까 단어가 바뀌어버리죠. 부속물. 그래서 권리자가 심은 물건은 부합물 반대말인 부속물 단어가 나오고 부합하지 않겠죠. 심은 놈, 지상, 전세, 임차인 소유. 그게 3번하고 기억. 니은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 자 임차권이라는 권리의 근거에서 에어컨 설치했죠. 따라서 이거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나무 심든 공작물 심었든 에어컨 심었든 여기서 중요한 거 권이에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임차인이죠. 권리자가 심으면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은 놈, 지상, 전세, 임차인 소유. 자 4번 5번 같죠. 건물, 농작물 절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건물, 농작물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여기 있네. 이제 정리가 들어가요. 건물,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심은 놈 소유,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작자 소유. 이 동네가 세 개가 같아요. 권리자가 심었다. 이거 부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걸 부속물이라고 하고 반대말 심은 놈, 지상전세, 임차인 소유. 그래서 딱 정리가 되죠. 그게 제 강의 노트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문장식으로 보고 강의 노트 보면서 이 단어로 딱딱 막 외워가는 거예요. 이게 부합하지 않는 대표 세 놈. 권리자가 심었어? 건물이야? 농작물이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문놈 소유, 신축자 소유, 언제나 경제학자 소유. 그래서 4번, 5번까지 했고, 자, 이제 이거 합니다. 처음 합니다. 그림을 바꿔야 돼요. 처음. 1월달에 안 한 게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복습한 거예요. 복습. 여러분들은 1월달에 뭘 했고 복습인지 처음인지 모르죠? 당연해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된 사람은 이건 들어본 것 같고 이건 처음인 것 같다. 기대하지 않을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씩 배워가면 돼요. 자, 갑이 을한테 건물을 임대. 그러면 을은 건물 임차인이에요. 자, 그러면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이 권리자가 증축을 해요. 자, 증축. 여기다 증축했다고 할게요. 건물 임차인이 기존의 1층 건물을 2층으로 올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임차인이라는 증축 부분이지. 부분. 임차인이 임차권에 근거해서 증축한 부분은 권리자가 심었기 때문에 원래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증축 부분이 얘 거예요. 그런데 증축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요. 예외예요. 권리에 근거해서 증축했다 하더라도 이 증축 부분의 구조를 봐요. 이 증축 부분이 구조상으로 보거나 이용상으로 보거나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이 증축 부분이 계단도 외부로 빠져 있고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보거나 사용 측면, 이용상으로 보거나 기존 1층 건물하고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 했다. 우리 시험은 독립성이 없는 것만 시험 나와요. 구조상, 이용상, 계단을 외부로 빼든지 그런 게 아니라 내부 복층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기존 건물하고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건물 임차인이 비록 임차권이란 권리에 근거해서 증축했다 하더라도 이 증축 부분이 기존 1층 건물과 독립성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나오죠.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붙었다는 얘기예요. 1층에. 그래서 독립성이 없어? 붙었구나. 붙었구나. 그럼 증축 부분이 붙어버리면 건물 소유자는 갑이 먹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짓거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증축 부분 나오면 반드시 이 판례이기 때문에 건물 임차인이 세입자가 증축하고요. 반드시 이 단어가 떠요. 독립성이 없다 이 단어가 떠요. 그러면 독립성이 없어? 붙었네.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붙었네. 따라서 붙었으면 건물 소유자는 갑이 소유권 먹는 거지 건물 임차인은 지 건물에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증축 부분에 관한 대부분 판례예요. 자, 6번 왕별할 거예요. 왕별. 그래서 부합에서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건물 임차인이 아무리 임차권이라는 권리에 근거해서 증축했다 하더라도 자,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적 측면 또는 사용적 측면에서 자, 독립성이 없대.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독립성이 없대. 그럼 머릿속에 계산해. 독립하지 않는다고 붙었네. 1층에 붙었네. 부합합니다. 자, 부합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 갑이 소유권 먹는 거지 건물 증축한 임차인은 이 증축 부분 소유권 주장할 수는 없어요. 붙으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소유권 지득 지 나무라 주장할 수 없고 지 증축 부분이라 주장할 수 없는 저기 기억하고 여기가 구조가 같다는 얘기예요. 붙어버리면 짓거라 주장 못해요. 붙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먹고 건물 소유자가 먹는 거예요. 짓거라 주장할 수 없다. 하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짓거라 주장할 수 있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오케이. 이 정도 합니다. 됐어요. 이제 공동소유. 이거 간단히 할까요? 부합되는 나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여기는 별이 없어요.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첫 페이지에 있어요. 다시 앞으로 와서 이거 흘러가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기억. 부합되는 물건은 나무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 증축 부분은 동산 아니죠? 부동산이죠. 그 증축 부분 같은 부동산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 봐요. 부합되는 물건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 이게 나오면 이해하면 안 해도 돼요. 그렇지. 증축 부분이구나. 증축 부분은 움직이지 못하죠? 부동산. 증축 부분도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니은. 부합이 되는 원인은 자연적으로 부합됐든 인공적으로 부합됐든 상관없습니다.
자연적 원인, 인공적 원인 다 포함. 자, 디귿.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도 디귿이에요. 그래서 디귿을 1월달에 한 거예요. 부합된 나무 가격이 토지 가격보다 훨씬 비싸. 초과하더라도 상관없다. 가격은 상관없다. 무조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먹습니다. 가격은 상관없다. 뭐 흘러가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공동소유 갑니다. 공동소유. 공유, 합유, 종유. 오늘 또 공유합니다. 공유. 1월달에 안 한 거 몇 개 이제 중요한 거 추가할 거예요. 자, 공유. 지분 봐야 되고, 공유 지분. 지분은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느낌으로. 지분은 내 거! 내 거야. 3분의 1 지분만큼은 내 거야. 다른 놈 동의 필요 없다. 그 느낌. 그 다음에 공유물은 내 거 아니야. 이렇게. 공유물은 공동소유죠. 내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래서 법은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임대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팔아제끼고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지 법 규정을 딱 해놨죠. 마지막 분할. 자, 이제 하나씩 가는 거예요. 먼저 지분. 지분 처분의 자유죠. 일단 공유는 그림을 일단 한번 그려야죠. 갑과 을과 병이 공유 그림이죠. 갑, 을, 병 세 놈이 지분 형태로 소유하죠. 소유권은 한 개예요. 소유권은 한 개인데 지분 형태로 소유한다. 그러면 반드시 소유의 비율인 지분이 있어요. 지분. 이 지분은 만약 이 공유 토지가 3억짜리라면 이제 공유하는 물건 만약 3분의 1이면 1억 투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억만큼의 소유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1억 가치에 해당하는 지 3분의 1 지분을 딴 놈한테 팔고 싶을 텐데 돈이 필요하면 이거 지분만큼은 노타치 딴 놈들 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자유다. 지분이 나오면 공유 지분은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놈들 동의 필요 없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만큼 내 마음대로 처분, 팔아제끼는 거, 양도할 수 있다. 담보대출, 저당권 박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지분 처분의 자유죠. 별 3개. 공유자는 지분만큼은 내 거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 양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분 포기. 이 법점은 그대로 외우면 되죠. 지분 포기했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자, 포기한 내 지분, 다른 공유자, 옆집 놈들한테 각 지분 비율로 귀속. 그래서 1번 별 3개죠. 공유자가 지 지분을 포기했어요. 또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얘 지분은 을병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외우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별 3개 같이 별 3개. 우리 186조에서 했어요. 공유 지분 포기는 자 다른 공유자에게 포기해줘요. 상대방 있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등기 해야 효력, 포기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나와요. 거기서도 나오고. 결국 봐요. 공유지분 포기합니다. 갑이 1억 가치가 있는 3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포기 효력이 발생하니까 형성권,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공유지분 포기는 나홀로 허공에 대고 포기하면 을병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다른 공유자 을병이라는 얘들한테 내가 1억 가치 있는 내 집 좀 포기할게. 상대방 있어요. 포기 상대방. 다른 공유자라는 상대방이 있다.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제 나중에 법률에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하지 않아. 등기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여기 그대로 가야 돼.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니까 186조 등기해야 포기 효력이 발생.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 오케이. 이제 공유물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 법률 관계. 자, 넘어갑니다. 관리부터 갑니다. 자, 관리는 공유자 한 사람이 이 공유물을 임대차 하는 거. 공유물 관리 대표가 임대차.
1월달에 했어요. 임대차 같은 공유물, 저 공유토지, 공유건물 관리하는 것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래서 공유자 한 사람이 만약 과반수가 아니라면 임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과반수가 찬성해야 임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문제는 이제 그림이 바뀌죠. 자, 한 사람 갑이 3분의 2 지분권자다. 그러면 지 혼자 과반수죠. 따라서 갑이 만약 3분의 2 지분이 있다면 이놈은 그 자체로 과반수 지분권자.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지 혼자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관리, 임대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임대를 하면 을병 아무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세주고 병이 점유하고 있다. 임차인으로서 이건 적법.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적법. 따라서 주로 이제 나오죠. 다른 공유자 을이나 병은 찾아오죠. 야, 갑이 우리 허락 없이 너한테 세준 거야. 너 임마 빨리 나가. 돌려줘. 6개월 살았어? 6개월째 월세 내놔. 이딴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왕별이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자, 교재 확인할게. 복습이니까. 동그라미 1번. 기본이죠. 별 3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사람 과반수 아니에요. 공유자의 과반수 하면 X지문입니다. 뭐 그렇게는 잘 안 나오지만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기억. 공유물 관리라는 게 뭐냐? 공유물 임대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런 임대 두 글자가 뜨면 더 관리예요. 관리. 상가 임대차 나왔죠. 임대 나왔죠. 그러면 갱신 거절통 이것도 임대차에서 발생한 행동이죠. 다 관리예요. 임대차가 대표적인 관리다. 자, 2번 기억 왕별. 자, 2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 거기 동그라미 빵 들어가야 되겠죠. 과반수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병사에 대해서도 적법. 그래서 기억이 진정한 왕별이죠. 기억. 다른 공유자는 이 점유자를 상대로 나가세요, 돌려주세요 이딴 거 청구할 수도 없고, 월세 상당액,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여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으로 들이댈 수도 없고,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요. 결국 중심은 과반수 지분권자, 이게 동그라미 빡 들어가는 거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 허락받은 놈, 네 점유는 적법. 여기서 시작하는 적법이니까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다른 을병은 이 점유자를 상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로 끝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 해요. 이거보다는 훨씬 덜 중요해요. 기출 한번. 을이나 병은 과반수로부터 허락받아 현재 점유하는 이 병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가 돌려줘 월세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갑이 혼자 세줘서 달에 100만원씩 월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병은 병한테는 들릴 수 없지만 갑을 족칩니다. 야, 갑, 너 혼자 뭐 월세 받아먹으면 어떡해. 우리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우리한테도 줘야지. 우리 허락 없이 임대하는 건 네가 과반수니까 그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세줘서 받은 월세는 우리 지분만큼은 100에서 3분의 1, 90으로 하죠. 90이면 너 30, 우리가 3분의 1, 3분의 1, 우리한테도 30 줘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혼자 세준 상대방을 잡아야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줘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밑에 니은이, 이건 별 아니에요. 기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흘러가요. 이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다른 공유자들은 병한테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자기들과 협의 없이 혼자 세준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상대방 잡아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너 왜 혼자 월세 다 먹니? 우리들 지분에 해당하는 월세는 돌려줘야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상대방이 점유자인지
과반수 지분권자인지에 따라 이따부터 바뀌어버려요. 잘 확인해야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주로 점유자가 잘 나와요. 점유자. 하지만 이 지문도 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해요. 상대방이 점유자인지 과반수 지분권자인지. 압도적으로 기억이 잘 나와요. 진짜예요. 기억 거의 넘버 1, 2예요. 넘버 1, 2.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합니다. 4번하고 기억 별 3개 하시고 4번하고 기억도 의외로 이 간단한 게 잘 나와요. 공유물에 관한 갑을병이 어떻게 우리 임대하고 사용할지 사용특약 또는 관리특약을 걸어요. 자, 봐봐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우리 세는 요렇게 주고 사용은 요렇게 하고 이런 걸 공유물에 관한 관리 또는 사용특약이라고 해요. 사용특약, 관리특약 같은 말이에요. 공유물 관리특약에 따라 애들은 관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이 지 지분을 팔아 제끼고 새로운 갑을병이니까 여기 병 안 있네요. 얘 잘못 든 거요. 병인데 얘가 병이면 안 되겠죠. A요. A. 자, A한테 지 지분을 팔아 제끼고 A가 들어왔어요. 3분의 1, 뭐 3분의 1, 3분의 1이든 지분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면 새로 이사 들어온 갑으로부터 지분 돈 주고 사서 새로 이사 들어온 이 A는 기존에 갑을병이 맺어놓은 관리특약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물에 관한 관리특약은 지분 사서 들어온 특정 승계인은 매수인이에요. 지분을 사서 들어온 이 매수인 특정 승계인에게 기존의 관리특약은 승계된다. 그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의 지분을 사서 들어온 특정 승계인 A는 기존에 맺어놨던 이 관리특약을 승계받아서 여기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자 봐요. 기존 관리특약이 갑을병이 이렇게 해놨어. 갑은 평생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 을병만 사용한다. 이렇게 관리특약이 돼 있다면 A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뭐야? 뭔 이따위 특약이 있어. 나는 평생 동안 사용 못한다고? 너는 이따위로 특약. 왜냐하면 불공정 특약이죠. 을병만 사용할 수 있고 갑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특약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새로 이사들은 특정 승계인이 이 특약에 구속을 받는다면 이상하죠. 그래서 예외 판결이 나와요. 원칙은 특정 승계인에게 기존 관리특약이 승계되지만 예외. 만약에 이 관리특약의 내용을 보니까 공유지분권의 어떤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인정됐어. 자, 느껴졌죠? 이 특약이 어떤 특약이라고?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이래. 그러면 느낌이 왔어. 이따위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다. 느끼면 돼요, 이건. 그래서 4번 공유물 관리에 관한 기존 공유자들 사이의 특약은 지분 사서 들어온 공유자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승계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승계됩니다. 적용받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 이 특약을 보니까 여기만 보면 돼요. 공유지분권에 여기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느껴졌죠? 나쁜 놈의 특약이란 얘기야. 따라서 이와 같은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관리특약은 새로 이사 들어온 특정 승계인에게 당연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따로 얘가 저도 안 쓸게요. 이딴 식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 거예요. 느껴졌어? 그래서 원칙 새로 이사 들어온 놈한테 기존 특약은 승계 원칙 외우시고, 하지만 이 특약이 공유지분권에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너는 나한테 들이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특약은 승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면 돼요. 이해하면. 자,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혼자 살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별 3개 기초예요. 관리는 지분 과반수. 보존행위는 지켜야 되니까 각자서 혼자서 단독으로 혼자서 막 대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봐요. 보존행위는 오늘 제3자 침해 공유자 1인 침해 이제 완성할 거예요. 기존에 이것만 했죠. 제3자가 갑을병이 공유한다고 해요. 갑을병이. 보존행위란 게 뭐냐? 이 공유물에 관해서 누군가 침해가 일어나요. 공유물에 침해가 일어났을 때 공유자가 지켜야겠죠? 지키는 행동이에요. 보존하는 행위. 이 보존행위는
제3자 침해가 있을 수 있죠. 제3자가 침해합니다. 침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불법 점유, 저기 있죠. 불법 원인무효 등기. 이렇게 딱 정리하면 돼요. 불법 점유, 불법 원인무효 등기예요. 제3자가 주어잡어 가불병이 있는데 A란 놈이 불법으로 점유 들어갔죠. A란 놈이 무효 등기를 받죠. 원인무효 등기. 그러면 누군가 가불병 허락 없이 불법 점유하면 안 되겠죠? 침해가 일어났고 가불병은 각자 어느 누구도 한 놈이든 아무나 가서 각자 단독으로 침해한 이놈 상대로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들이댈 수. 그럼 어떻게 들이대느냐? 불법 점유의 경우에는 전부 돌려줘.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 등기는 전부 무효니까 3자가 원인 무효 등기 받으면 전부 무효죠. 전부 무효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부 반환. 그래서 전부 말소. 여기는 전부 반환 전부 말소하면 돼요. 자, 그래서 3자 동그라미 1번 별 3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 점유로 침해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은 단독으로 전부 동그라미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2번 별 3개. 제3자가 이렇게 나와. 이게 더 잘 나와요. 2번 1번보다 더 잘 나옵니다. 제3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공유물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면 제3자 무효 등기죠. 그러면 제3자 무효 등기는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은 보존행위로서 이 무효 등기, 자 동그라미 전부 동그라미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침해자가 제3자인 경우에는, 자 여기 봐요. 제3자가 침해합니다. 불법 점유, 불법 등기, 무효 등기.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은 각자 아무나 들이대는 거요. 전부 돌려줘 할 수 있다.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쉬워요. 쉬운 편이야. 이제 오른쪽 다른 공유자에 의한 침해. 여기는 첫 번째가 넘버 원이에요. 첫 번째가 아까 그거하고 거의 과반수 지분권자 거기하고 거의 동급의 넘버 원이에요. 자, 봐요. 이번에는 제3자 침해가 아니라 그림이, 그래서 제가 적은 거예요. 비교하려고. 공유자 어느 한 놈이 침해를 해요. 그러면 갑을병 어느 한 놈, 갑으로 예를 들게요. 갑이 똑같아. 갑이 반드시 이놈은 소수해야 돼. 소수 지분권자, 즉 과반수 안 된 놈이죠. 만약 갑 지분이 3분의 1이다. 3분의 1 지분이다.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 3분의 1 지분이 있는 갑이 을병 아무 협의 없이 혼자서 배타적으로 점유해요. 저 보면서 따라와요. 그러면 과반수 아닌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자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점유해요. 자, 과반수 지분권자는 혼자서 지가 막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혼자서 막 임대할 수 있어요. 과반수는 다 돼요. 사용도 가능해요. 하지만 소수는, 과반수 아닌 놈은 협의 없이, 다른 놈들 동의 없이 혼자 사용할 수 없고 혼자서 임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과반수 지분권자, 소수 지분권자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을병 협의 없이 혼자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점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이라는 공유자 한 사람이 한 침해예요. 자, 그러면 갑이 혼자서 배타적으로 소수가 점유한다. 소수가. 그러면 다른 공유자 을병은 마찬가지 이놈도 소수해야 돼요. 이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침해가 일어났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을도 3분의 1, 병도 3분의 1, 다 소수죠. 자, 의든 병이든, 야 가! 너 임마, 너 소수인데 임마, 왜 우리랑 협의 없이 혼자 막 사용하고 있는 거야? 돌려줘.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반환 청구, 주로 인도로 나와요. 판례 오문 때문에.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결론이 이상해요. 소수 지분권자가 과반수도 아닌 소수 이 자식이 만약에 막말로 1%라고 해봐. 1%짜리가 다른 건 협의 없이 혼자서 막 쓰고 있으면 다른 건 열받죠. 물론 이 전제는 소수해야 돼요. 다른 소수가 혼자서 막 쓰고 있는, 침해하고 있는 다른 소수를 상대로 넘겨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이후 소수 지분권자가 이렇게 시작돼요.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혼자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아무리 침해 행위를 벌인 저놈이라 하더라도 넘겨! 반환 청구 같은 말이에요. 반환으로도 나와요. 인도 넘겨!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넘버 1 왕별이에요. 왕별. 자, 이유 이게 대법원 판례가 3년 전에 바뀐 거예요. 기존에는 인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기존에는 결론이 바뀌어버렸어. 대법원이 바뀐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기존 판례가 더 나아요. 사실은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지금 판례를 우리는 공부해야 되니까. 소수가 혼자 막 쓸 때 다른 소수는 넘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을한테 그래요. 을 너도 소수잖아. 너 소수 갑한테 넘겨받아서 너 혼자 쓰려고 하지. 이게 대법원의 판결 이유예요. 너도 소수인데 인도 받으면 너도 소수인데 혼자 협의 없이 또 쓸 거지. 그래서 인도 청구할 수 없어.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기존에는 이 경우 소수 지분권자 인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혼자 막 쓰고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협의하에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판례는 결론이 인도 청구 있어. 근데 3년 전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대법원 판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존 판례가 더 낫다고.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요. 인도를 못 받으면 이놈이 계속 사용하고 그걸 배제를 못 하잖아요. 넘겨받아서 분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찌됐든 자 이유. 너도 소수잖아. 대법관 얘기예요. 너도 소수잖아. 너는 넘겨받으면 안 되는 거야. 쟤랑 똑같이 너 혼자 쓸 거지. 그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지분권 이렇게 시작돼요. 사례 문제는 3분의 1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수구나 이렇게 읽어야 돼.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혼자서 배타적 점유할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아무리 저놈이 혼자 막 써도 넘겨달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쓰지 마. 방해 금지 청구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혼자 쓰지 마 하면 갑이 말 듣나? 계속 쓰지. 넘겨받아야지. 그래서 이 판례가 안 좋은 판례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소수 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배타적 점유하는 경우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줘. 이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정확히 표현해야 돼. 이유. 너도 소수잖아. 너도 소수잖아. 너도 소수잖아. 너 넘겨받으면 너 혼자 쓸 거지. 저놈이랑 똑같이. 그래서 대법원이 안 되로 빨리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제 가요. 공유자 한 사람 갑이 지 단독 소유권 명의로 등기박입니다. 3분의 1 지분권자인 갑이 공동소유가 아닌 지 단독 소유권 등기박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가 일어나요. 그러면 3분의 1 지분권자가 단독 소유 등기를 박으면 이 등기는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 등기는 일부 유효해요. 그래서 등기 박은 갑 지분 범위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 혼자 단독 명의 등기 한 놈이 박으면 다른 공유자 을병은 갑한테 제 단독 소유권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자, 지분 범위 내에서 이걸 외워야 돼. 유효 등기, 전부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얘 3분의 1 지분만큼 소유권이 있죠? 그러니까 3분의 1만큼은 유효 등기이기 때문에 전부 무효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걸 해야 이 결론이 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그러면 다른 공유자인 침해 동그라미 1번 왕별입니다. 넘버 1이에요. 엄청난 기출에 엄청난 정답 지문이에요. 소수 지분권자가 동그라미 소수의 동그라미 빵 소수 지분권자 과반수 아닌 놈이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그럼 빨리 안 되는데 과반수 아닌 소수는 협의 없이 사용 안 되는데 침해가 일어났죠. 자 청구하는 놈은 반드시 소수로 나옵니다. 과반수 절대 안 나와요.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예요. 없다.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침해가 일어나면 꼭 인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이유. 너도 소수잖아. 두 번째 소수에도 동그라미에 동그라미. 소수에 동그라미 빵빵해요.
소수가 막 쓸 때 다른 소수는 인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너도 소수잖아. 그래, 안 헷갈려요. 너도 소수잖아. 너 임마 갑한테 인도 받아서 너 혼자 쓸 거지. 그게 때문에 이유였어요. 이유. 자, 기억. 다른 소수 지분권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겨받을 수는 없고, 하지마. 방해 금지. 또는 월세는 줘야지.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인도 청구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도. 넘겨달라고 하면 못하지. 혼자 쓰지 마. 방해 금지 청구할 수 있고, 너 월세 혼자 챙기지 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도 청구면 안 돼요. 자, 2번 별 3개. 공유 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일단 안 되는 것부터 느껴야 돼요. 침해가 일어났구나. 공유자 한 사람이 침해구나. 자, 공동소유인데 지 단독 소유권 등기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가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어요. 전부 말소는 안 돼. 이유, 등기 박은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유효니까. 그래서 얘 지분 범위 3분의 1 범위 유효니까 전부 말소 전부 무효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3자 무효등기하고 봐요. 이제 정리하면 제3자가 불법등기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 박으면 전부 무효죠. 전부 말소. 하지만 공유자 한 사람이 단독 명의로 등기 박으면 공유자 한 사람이죠. 얘 지분 범위 내에서 일부 유효야. 그래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대비가 되죠. 대비가 돼요. 그래서 제3자인지 등기 박은 놈이 공유자 중 한 사람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리니까 이걸 딱 정리하는 거예요. 아하, 오늘 공유물 처분을 못 들어가네. 처분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시라 못해요. 해? 처분 5분이면 되는데 5분 해버려요. 다음 주부터 지상권 가게. 오케이. 공유물 처분이야. 오늘 처분만 할 거. 분할은 별로 안 중요해서 5월 해도 돼요. 자, 공유물 처분. 여기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공유물은 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지분하고 완전히 다르죠? 공유물은 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 전원동의가 있어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전원동의. 자, 그런데 이제 또 위반하죠. 이제 대법원 판례하는 거예요. 공유자 한 사람이 저기 설명할 거예요. 가불병. 공유물은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이 공유물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법점은 다른 놈 동의 없이는 공유물은 처분 못한다. 지분은 동의 없이 할 수 있죠. 공유물은 다른 놈 동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를 위반하죠. 3분의 1 지분이 있는 갑이 A한테 매매로 팔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줍니다. 지분이 아니에요. 공유물 전체를 팔아제꼈다는 얘기. 공유물 처분하고 있어요. 지분 처분 아니에요.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아제낀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이놈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공유자 한 사람은 다른 놈 동의 없이 공유 토지 전체를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동의를 해줘야 이 공유토지를 파니까 다른 공유자에게 침해가 되죠. 따라서 을이나 병이 또 들이대는 거예요. 야, 애야, 갑이 우리랑 협의 없이 이 땅 전체 판 거야. 너 임마 무효등기니까 말소해. 자, 문제는 처분한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무효가 아니라 처분한 지분 내에서 지 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1 지분만큼 얘한테 넘어가. 3분의 2 나머지만 무효예요. 그래서 이 경우 이 매수인 상대로 자, 처분한 자의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공유자 한 놈이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아서 등기까지 넘겨주면 처분이 일어난 거죠. 등기가 처분이에요. 매매는 처분 아니에요. 등기까지 넘겨주면 처분이 일어났고, 이 경우 다른 공유자는 이놈한테 매수인 상대 등기박은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전부 말소 여기서는 안 나오고, 항상 등기는 지분만큼은 유효해요. 아까 한 놈이 전체 소유자 등기해도 얘 지분만큼은 유효. 한 놈이 다른 사람 허락 없이 팔아제껴도 얘 지분만큼은 처분돼요. 그래서 항상 공유자 한 사람 등기는 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지가 박아도 유효,
팔아 제껴도 적법하게 처분된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 한 놈이 전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도하고 등기, 이게 처분이에요. 이럴 때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유, 처분한 놈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넘어가니까. 등기는 항상 공유자 1인 위반한 그놈 지분만큼은 등기는 유효다. 전부 무효 아니다. 전부 무효 아니니까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놈보다 이놈이 더 잘 나와요. 두 번째가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정확히 옵니다.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해요. 토지 공유해요. 갑을병이 토지를 공유하는데 이 공유 토지에 나대지라고 해요. 건물 없는 땅.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요. 건물을 신축하고 싶으면 자, 옵니다. 나대지. 건물 없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나대지 건물 신축은 공유자 이걸 외워요. 전원이 동의해줘야 신축이 가능합니다. 전원이 동의해줘야 돼. 따라서 갑과 을 둘이가 과반수인데 병이 건물 신축에 반대하면 이놈이 지분 1%짜리라도 신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반대하면 나대지 건물 신축 불법이에요. 따라서 전원 동의가 없이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신축한 경우라도 이 건물은 철거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가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나대지 건물 없는 토지가 나대지예요. 여기에 건물 나대지 건물 신축 이렇게 외워야 돼요.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원 동의 없이 나대지 건물이 올라갔다면 반대한 다른 공유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전원 동의, 과반수도 안 돼요. 공유물 처분으로 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별 3개, 2번도 별 3개. 자,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공유물로 나왔는지 공유 지분으로 나왔는지에 따라 결론이 다르니까 공유물은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따라서 나는 딴 놈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해.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위반하죠. 2번.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팔아 제끼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어갔죠? 자, 처분한 거예요. 그럼 안 돼. 너 인마 전원 동의 없이 혼자서 팔면 안 돼. 하지만 처분한 놈, 이놈 지분 범위 내에서 매수인 등기는 일부 유효한 거예요. 그래, 처분한 3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매수인 찾아가서 당신 등기 전부 말소하세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전부 말소 안 돼. 저기 공유자 1인 단독명의 등기와 구조가 똑같아요. 저기 2번 있죠. 다른 공유자 침해 동그라미 2번. 그거하고 여기 2번이 구조가 똑같아요. 등기니까 둘이 하면서 비교해요. 자, 3번 기억. 3번 기억 왕별. 3번 기억 왕별. 공유하는 토지 나대지의 건물 신축하려면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라. 이걸 외워요.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전원 동의가 있어라. 따라서 기억. 공유자들 전원 동의 없이 나대지의 건물을 신축했다면 위반했죠.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이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1%짜리가 반대해버리면 신축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소유 이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99%가 우리 건물 좀 올리자 해도 1%짜리가 반대 건물을 못 올려요. 만약 올렸다 철거당합니다. 무슨. 그래서 나대지 건물 신축하려면 전원 동의해라. 한 놈이라도 동의가 없다면 이 건물 철거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로 나대지 건물 신축은 못합니다.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왕별 박았으니까. 3번 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딱 지상권부터 갈 거예요.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까지 최소 저당권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좀 이따 시험은 어디까지 냈느냐? 부합까지 냈어요. 부합까지. 오케이. 그래요. 점심 잘 드시고 좀 이따 봬요.